새나라 조선은 분명 고려와 다른 나라였습니다. 국가 이념이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었고 부의 대부분을 귀족들이 차지했던 고려 말과는 달리 국가 경제의 뿌리인 토지를 지방 토호나 귀족들이 아닌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선에서 농업은 국가 경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농업이 살지 않으면 정치, 문화, 사회 등 그 어느 분야의 발전도 꾀할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세종이 농업 문제에 전력을 다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농지를 늘리고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것. 가장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학 영농, 즉 주먹구구식의 농사가 아니라 과학 농법을 통해서 조선의 농업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덕수궁에는 의미 있는 조선의 유물이 하나 남아있다. 국보 229호 자경루, 바로 물시계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중종 때 만들어진 것이지만 최초의 것은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들었다.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은 세종시대의 자경루를 그대로 복원, 전시하고 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이 최근 복원된 자경루입니다. 바로 세종 때 만들어진 물시계인데요. 보시기에도 그 위용이 참 대단합니다. 그럼 이 자경루가 과연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치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됩니까? 예, 이거는 자경루는 물의 흐름으로 그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여기 이제 그 파수호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월성신을 각각 의미하면서 물의 수압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3단계의 그 과정을 거쳐서 물이 수소로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물시계입니다. 파수호를 통해 일정한 양의 물을 흘려보내면 맨 아래 물통에 부력이 생긴다. 이 통 안에는 잣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력으로 위로 올라간 잣대가 작은 구슬을 떨어뜨린다. 이 작은 구슬은 다시 큰 구슬을 움직이고 이것이 시각을 알리는 종을 치고 인형을 세운다. 이 자경루로 조선은 표준시계를 갖게 되었고 시간 개념이 보편화되었다. 24절기에 맞춰 농사를 짓는 일, 즉 우리에게 맞는 농시를 정비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농시를 우리 농사에 적용, 그 편차가 적지 않았다. 세종은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역법을 위해서는 천문관측이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간이, 혼천이 등이 제작되었다. 1년 동안의 절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혼상도 세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 모두가 우리 농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의 강남농법에서는 이미 농시가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적기에 땅을 갈아주고 파종을 하고 또 김을 매주고 하는 이런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소출의 차이가 나버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세종이 농업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중농 정책을 취하면서 농시를 백성들한테 잘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시간을 살피는 달력이 중국 천자한테 받아와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자기가 왕이 해야 될 도리를 뭐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실정에 맞는 정확한 농시를 위해 세종은 많은 과학기구를 만들었던 것이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강우량 측정이 필수적이었다. 치고기는 문종이 세자 시절 구리로 만들었다. 이로써 지역별 정확한 강우량 분포와 통계를 알 수 있었고 농사에 적용할 수 있었다. 세계 최초의 치고기 역시 과학영농을 위한 세종의 여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치고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빗물이 땅 속에 스며든 깊이를 재어 강우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써왔다. 또한 과학농법에 대한 관심은 벼수학의 증대로 확대됐다. 직파 재배를 하던 벼농사에 모를 옮겨 심는 이 양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양법은 김매기 횟수가 줄어들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농법이었다. 그러나 세종 당시는 관계시설의 미비로 본격적인 시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이 양법은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세종대 정리된 이 양법은 이제 농사직설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어떤 그 모판의 관리 그리고 그걸 이식하는 방법 또 그걸 잘 육종하는 그런 방법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후에 이 양법의 발전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점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세종대에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종 후대 토지 한 결당 생산량은 1200두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세종은 과학영농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그것으로 민생 해결과 국가의 경제력을 높이려 했다. 백성을 살리는 좋은 정치는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세종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세종은 경작지를 늘리고 과학농법을 도입해서 조선의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긴 땅, 따라서 각 지역에 따라 농법도 다르고 소출량도 달랐습니다. 이에 세종은 전 국토의 생산량을 골고루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즉,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된 농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로써 세종의 또 하나의 역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 규장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농사법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의 것을 만들어낸 그 최초의 농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종의 또 하나의 역작, 그것은 바로 농사직설이다.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로 이후 저술되는 농서들의 근간이 된 책이다. 농사직설은 모두 1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땅을 가는 법, 모판 만드는 법, 종자 선택과 보관법, 비료 만드는 법 등 거의 모든 농법을 총망라하고 있다.